앞두고 경주시장 선거전이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면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전에는 항구동 도유지 매각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실시한 울진구수 선거 2차 여론조사 결과 후보들 간의 지지도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준하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양식 후보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준하경 후보 측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최양식 후보 측의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인터넷 언론사 이원우 기자는 최근 준하경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자유한국당 이질락 경북도의원을 선관위와 검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이질락 의원이 준하경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자신에게 현금이 든 돈 봉투 등 금품을 2차례 건네려 했다는 겁니다. 이제 혼탁한 선거 분위기 안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언론을 매수하려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 작용을 하니까 개인적인 압박감도 상당히 있었고. 이와 관련해 최양식 후보 측은 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준하경 후보의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모든 선거 일정을 접은 채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 측은 최양식 후보 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상대에게 혐의를 씌우는 등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이질락 도의원은 이 기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히 돈 봉투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자연스레 만나서 했지만 결코 그분들에게 현금을 봉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또 이 기자가 주 후보 가족의 부동산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선관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양식 후보 측 SNS에 지지성 댓글을 달았다며 최 후보 측과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장 선거가 이렇게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성명을 통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정책 중심 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분열시켜서 선거 이후에 시민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경주를 어떤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여지조차도 없애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CCTV와 목격자 등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 측은 최양식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주 후보가 금권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비방했다며 오늘 최양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준하경 후보 측은 또 최양식 후보가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서 금권 선거 중단과 기자 매수 돈 봉투 사건 수사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 보도를 통해 주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항시 항구동 도유지의 매각이 포항시장 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이 무수익 자산의 매각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포항의 랜드마크격인 영일대 해수욕장의 마지막 남은 공공토지를 시민 동의나 고심 없이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포항시 항구동 도유지 7천여 제곱미터를 232억 원을 받고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시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도유지가 갑자기 팔리면서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는 무수익 재산을 매각하라는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감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파문은 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라는 감사 지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거는 3, 40면입니다. 3, 40면을 사용을 하자고 170여억 원에 되는 상당을 돈을 그것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리도 없는 거고. 이강덕 후보 측은 포항시 입장에서는 당시 감사원 지시를 받았다는 경북개발공사 측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혜나 결탁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때도 주장하고 지금 페이스북 때 계속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무슨 그런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만 후보 측은 부정 비리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사라지는데도 포항시가 왜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는지가 더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재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매각 과정에 드러난 의혹을 키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공공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매각 공고 하루 전에 통보해 포항시가 손쓸 틈이 없었다는 해명도 논란입니다. 협의를 한두 차례 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차례 통화를 계속 했는데 일단은 포항시에는 예산이 없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쓰일 요충지 땅이 48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선 포항 출신 도의원들도 경상북도의 업무 공조 미흡과 포항시의 무관심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경북 지역 투표율은 오늘 오후 현재 6시 현재 11.75%며 지역별로는 울릉군 23.54%, 울진 19.63%, 영덕 18.76%, 경주 11.43%, 포항 북구 9.23%, 포항 남구 8.67%로 나타났고 지역마다 대부분의 선거 출마자들이 사전투표를 참여해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도내 333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구에 관련 없이 어디서든 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수 선거 2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1차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임광원 전찬걸 후보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더니 무소속 임광원 후보 31.1%, 무소속 전찬걸 후보 28.7%로 2.4%포인트 차이의 박빙 양상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가 22.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철 후보는 4.2%로 집계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무소속 임광원 후보 33.9%, 무소속 전찬걸 후보 29.6%로 4.3%포인트 차이의 접전 양상이고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가 23.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4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17.7%, 바른미래당 6.4% 순이었고 무당층이 26.1%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8%로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35.9%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문화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울진 주민 51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유무선 50%씩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영덕군 사회복지발전위원회는 영덕군수 후보 3명에게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후보 모두 전면 수용 또는 예산을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안한 정책은 영덕군 종합사회복지과 건립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18개입니다. 영덕군 사회복지발전위원회는 군수 당선자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4년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주관한 경북도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공약과 교육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자신이 경북 교육을 발전시킬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3명의 후보들은 반대를, 1명의 후보는 10명 이하 학교는 통합해야 한다며 저마다 다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생태 중심이나 학생 체험, 예체능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작은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교육적 논리,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어촌 교육 특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특성화학교를 만들게 되면 우리 경북의 아이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아이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 경상북도의 교육 수준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유인하고 또 학구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명 미만인 극소수의 작은 학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교육 논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들은 모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며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재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 위협받고 있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보호 의식을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미세먼지 민감 학생 보호, 이 2가지 대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책에 따라서 약 예산 2,200억을 투자를 해서 유치원 초중고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여기에다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한 75억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쓰고 두 번째는 숲속 나무를 학교에 많이 심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실 정원화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들은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 격차 해소 방안과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선거법상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문경구 후보는 자신이 경북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생긴 인재이기도 합니다. 문경구가 교육감 되면 청년 실업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이 밖에 일부 후보들은 음주운전과 세금 체납 경력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포항시도의원 후보들이 과학 분야와 청년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학하는 여성시의원 임혜진 후보는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의 경력을 살려 찾아가는 과학교실, 뜨는 코딩교실 등의 공약을, 중앙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버스킹 공연을 하는 청년도의원 이솔 후보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서 더위가 식혀질 전망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매우 더웠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식혀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모레 아침 사이 비가 땅을 적시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강한 햇빛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더위가 식혀지겠고요.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동안동 IC에서 안동 임하면을 잇는 국도 4차로가 개통돼 영덕 등 동해안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개통 구간은 동안동 IC부터 오대리까지 4.91km 구간으로 514억 원이 투입됐고 이번 개통으로 안동에서 영덕까지 40분대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의 정문이 20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지난 1988년 제1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최 이후 20년간 유지해온 엑스포공원의 정문을 지난해 11월 설계에 들어가 5개월 만에 바꿨습니다. 6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정문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를 현대화한 것으로 좌우는 54m, 높이는 16m입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구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3년간 경북관광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2월 경북경제진흥원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